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, 바이크닥터TV입니다. 오늘 바이크닥터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오토바이 현실 베링과 그다음에 KR 모터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제조사로 남아있는데요. 이 둘의 미래, 그리고 소비자들이 왜 국산 오토바이를 외면하는지 한번 바이크닥터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. 안녕하십니까, 바이크닥터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저희도 제가 오토바이 업에 지금 종사한 지가 한 25년이 돼가는데, 저희 국산 브랜드인 대림이나 KR 모터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, 손님들이 오면은 대부분 물어보는 게 PCX 얼마에 줘요? MX 얼마에 줘요? 서비스 뭐 줘요? 뭐 대림의 오토바이 XQ 얼마예요? 절대 안 물어봐요. XQ 120 얼마예요?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그걸 왜 사요? 자연스럽게 얘기한다고. 아니 똑같은 405만 원이면 PCX를 사지, 아니면 좀 몇만 원 더 싼 MX를 사지, 왜 굳이 XQ 120을 사요? 기계 내부적으로 봤을 때 훨씬 PCX가 좋고 타는데도 고장도 안 나고, 그래서 손님한테는 PCX를 추천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도 그래도 나도 다들 뭐 시장에서 뭐 노제팬이라고 하고 일제배분 사지 말라지만, 근본적인 문제는 메이커들이 문제예요. 왜냐면은 현대나 기아차처럼 계속 신제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제품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, 이거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80%까지 갔던 대림 자동차는 자체 개발한다고 했지만, 자체 개발은커녕 그냥 좀 변형된 모델, 조금 바뀐 모델.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효성에서 시작했다가, 그 다음에 HJC 홍진에서 인수하려고 했다가, 그 다음에는 한손 모터스에서 인수 잠깐 했다가, 이 많은 회사를 거치면서 이 회사를 키운 게 아니라 점점 재산을 하나씩 팔아먹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, 지금 KR 모터스 같은 경우도 최종 S&T에서 인수한 다음에 공장 부지 매각, 이거는 말이 국내 제조사인 대림 오토바이 KR 모터스지. 다 4, 5년 된 모델인데, 이 4, 5년 된 모델들이 여태까지 몇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도 바뀌지도 않았고, 그렇다고 금액대가 뭐 월등히 싼 것도 아니고, 뭐 제품이 개선된 것도 없고, 그냥 소비자들한테 국내 브랜드니까 사라. 대림 같은 경우에도 뭐 VF100, VN100, AJ, 아니면은 이번에 MV, 뭐 그런 오토바이를 갖고 왔지만, 다들 보면은 중국산 오토바이에서 라이트 모양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왔는데, 소비자들은 그런 걸 한 명, 두 명씩 외면하다 보니까 점점 떠나게 됐는데, 그나마 내가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대림 오토바이를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본사 직영 서비스센터를 다 없애버린 거야. 그나마 내가 손님한테 대림 오토바이를 권할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뭐였냐면은, 혼다나 야마하는 서비스 받을 곳이 없다. 그 세일즈 포인트에서 날아가 버리니까 손님한테 권할 만한 이유도 없고 권하고 싶지도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 같은 소매점 하는 사람들까지 외면하다 보니까 점점 시장이 쇠퇴되고, 얼마 전에 AJ 바이크 리스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, 바이크 리스를 한 3, 4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보다는 뭔가 시장성이 좀 더 있어 보였거나, 아니면은 시장성이 아직까지는 경쟁 업체가 없으니까 이 오토바이나 그런 기계 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 자동차 관리, 렌트, 리스 그런 거 하는 회사에서 약간의 변종을 줘서 바이크 리스라는 걸 하게 됐는데, 오토바이 금액을 낮추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 대림을 오토바이를 인수해서 대림에 있는 뭐 시티 에이스, 아니면은 뭐 MV, VF, 제피 나누게 해가지고 리스비를 받아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지, 대림 오토바이를 인수해서 자기네들이 엄청 기술력이 좋은 전기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고배기량이 뭐 400cc, 600cc의 일제처럼 그런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대림의 신모델이 PCX를 이길 거야, MX를 이길 거야, 그런 희망은 꿈에서도 안 나올 얘기지,
절대로 이거는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, 나 일본 제품 사기 싫어. 그래도 탈 바이크가 없어요. 일본 오토바이 브랜드를 외면하면서까지 다른 바이크를 살 만한 사람도 없고, 그렇다고 굳이 지금 국산 오토바이를 나는 한국 사람이고 국산 브랜드를 사고 그런 거 보고 애국적으로 뭐 호소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. 왜냐면 오토바이가 그 금액 주고 그 금액 주고 살 만한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두 브랜드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기계를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절대 안 나온다고 봐요. 왜냐? 너무 꺾어졌어요.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제가 99년, 2000년도만 해도 대림의 시장 점유율이 80%였어요. 지금은 대림의 시장 점유율이 솔직히 그런 브랜드 뭐 맥도날드나 배달의 민족 아니면 배달량이 리스나가는 그런 모델 빼고 순수하게 소매로 팔리는 모델로 소매로 팔리는 것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10% 안 된다고 봐요. 신차로 대림이나 그다음에 KL 모터스가 나가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을까요? 작년 2019년도에 제가 보통 한 달에 신차를 한 8대에서 12대 정도 파는데 거의 없어요. 진짜로 있으면은 딱 한 대. 시티 에이스나 시티 베스트. 좀 뭐 고배기량이 250cc 바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팔린다고 봐도 돼요. PCX나 또 NMAX나 또 뭐 베스파 모델이나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모델들도 라인업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. 제가 2000년도에 대림 그 부사장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왜 만났냐면은 소매전 중에 제가 대림 바이크를 한 달에 한 40개를 팔았어요. 그러니까 대림 부사장이 저희 가게를 방문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부사장님한테 그때는 대림이 시장 점유율 80%니까 뭐 대림 부사장이라면 파워가 오토바이크에서 파워가 있었죠.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사장님, 그 당시에 슈퍼리더 90이라는 바이크가 있었는데 슈퍼리더 90이라는 바이크를 어느 소비자가 카바를 다 뜯어서 혼다 준모 50처럼 꾸미고 타더라. 근데 내가 봐도 이쁘게 잘 꾸몄더라. 일반 개인 소비자인데. 네. 물론 그쪽에 약간 손재주가 있는 분이겠지만 그거 내가 사진을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대림도 만들어라. 지금 준모 50이 잘 팔리는 2099년도 2000년만 해도 준모 50이라는 모델이 꽤 인기가 있었으니까 하고 나온 게 델피노 100이라는 모델이 나온 거예요. 네. 근데 슈퍼리더 90하고 델피노 100하고 비슷하게 생겼죠. 카바 모양만 좀 바뀌었지 뭐 별거 없거든.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비본 120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미 그때는 준모란 모델도 이제 시들해진 상태에서 비본이 나오니까 그거 판매도 안 되고. 비본도 역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디자인이 꽤 괜찮았던 모델로 기억이 되네요. 거의 준모를 모방했다고 봐야죠. 그 이후로 사실 신제품이라든지 또 R&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했던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국내 소비자들은 대림 브랜드를 살 수밖에 없다. 근데 저는 그랬죠. 그거는 대림 생각이라고. 네. 점점 소비자들은 새로운 거, 더 특이한 걸 찾는데 대림은 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. 처음에 제가 PCS라는 모델을 봤을 때 네. 저도 그때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그때 대림에서 뭐 실버윙 아니면 Q2 네. 그런 모델이 한 300만 원대 초중반에 나오는데 PCX가 아무리 혼다 거라지만 그거보다 한 1, 2만 비싸게 금액이 집중돼가지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타이어도 얇고 오토바이도 얍상하고 또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서 맞습니다. 뭐 물건도 못 싣고 적재도 불편하고 이건 안 팔려. 네. 딱 그 생각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. 네. PCX가 나오면서 제일 손해본 거는 어떻게 보면 대림이 아닙니다. SYM이죠. SYM에서 보유자란 물건을 점점점 대림이 장악하고 있는 실버윙이나 Q2가 장악하고 있는 그 스쿠터 시장을 SYM이 보유자가 한 움큼씩 막 잡아 들어갈 때 네. 아 대림이 참 힘들어지는구나 생각하는데 혼다 PCS가 나오면서 SYM은 혼다 PCS를 우습게 봤을 거예요. 왜냐면은 체구도 작고 뭐 저거면 다겠어. 근데 PCS가 나오면서 보유자 절대 안 팔려고 딩크는 아예 사라져 버렸고 소비자들은 제가 장사를 하지만 소비자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해요.
저보다 더 많은 재원을 외우고 와서 물어보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물어보고. 근데 저도 그걸 느끼는데 대림도 이제 옛날에 그 허울만 있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한 5, 6년 전쯤 S&T에서 KR 모터스로 바뀔 때 네. KR 모터스 코리아 라오스 아닙니까? 라오스에 있는 KR 그룹이 코라오 그룹이 한국과 라오스 합작인 KR 모터스라는 걸 만들었다 하길래 이전 좀 더 전문화가 되고 좀 더 라인업도 넓어지겠구나. 대림에서 근무하던 간부급 직원들도 KR 모터스로 이직도 하게 되고 네.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엑시브 20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멧 20도 신제품 나오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아, 진짜 오토바이 시장이 KR 모터스가 대림을 뭐 따라잡으면서 평정하면서 이제 국내 브랜드 살아나겠구나. 비버 10년 넘은 모델이에요. 네. 이름 비버에다가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라이트 모양 바꿔가지고 계속 비버 S, V 나오고 있지. 이젠 지겨운 디자인인데 네. 그걸 팔겠다고 제품 만들어서 내놓고 있어요.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외면이 아니라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. 이번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KR 모터스 아키라 125를 사고 싶대. 그래도 사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봐도 저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. 이게 할리인가? 근데 그 손님이 이제 한 달, 2달 있다가 오면은 엔진에서 오일 새고 시동 꺼진다고 오고 오토바이가 오르막길도 못 올라가고 그런 고장을 보면서 아, 그럼 그렇지.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델리로드라는 모델 갖다가 전기 오토바이로 변형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상품화가 안 됐어요. 이런저런 국내 법규에 안 맞고 네. 자체적으로도 뭔가 안 맞으니까 내부 사정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대림에서 팔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는 없어요. KR에서 팔고 있는 전기 바이크는 없어요.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든 전기 오토바이를 팔아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이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와코 전기 오토바이가 엄청 팔렸거든요. 대림 제피도 작년에 맥도날드에 가면서 많이 팔렸고 네. KR은 한 대도 못 팔았어요. 내년에 깜짝 선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없다고 봐요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지만 KR 모터스 측에서는 뭐 우리 바이크 닥터님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바이크 닥터님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식이 얇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고 성실하게 정보를 가르쳐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많은 질문 올려주십시오.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.